3억 5천만 원 매매를 하는데 전세 6천 끼고 하면은 투자금이 3억도 안 들죠. 한 2억 9천 정도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투 금액이 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재건축에 마피는 별로 없으니까 좀 소액으로 한 2억 9천, 2억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성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있는 곳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파크타운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분당 교육의 중심이죠. 파크타운. 여기가 정말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출처가 성남비전이란 곳인데 그냥 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 것 같아요. 되게 지도가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들을 다 제가 언급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 대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남 재개발 솔직히 뭐 많이 들어보긴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한 컨텐츠 자체가 거의 없어요. 자료를 찾아봐도 겉핥기 정도밖에 없고 제가 조금씩 면밀히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장 가서 촬영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 촬영 승인도 제가 신청 내놨거든요. 이제 하나씩 이런 것들을 현재 진행 상황을 하늘에서 뭐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성남 군공항이 있어갖고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승인이 난다면 제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역 지정이 두 군데가 더 됐어요. 여기랑 상대원 3구역 여기는 아직 안 됐고요. 신흥 3구역 이렇게 두 개가 구역 지정이 됐어요. 여기는 예정되는 곳이고요. 구역 지정이 올해 됐습니다. 올해 2023년에 태평 3구역과 신흥 3구역이 지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들이 있잖아요. 구역 지정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조합 추진위원회 같은 거거든요.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조합이 만들어지죠. 조합이 뭐냐면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있잖아요. 땅 주인들, 원주민들 그분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합니다. 조합이 만들어져야 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다음 조사관 기억하시죠? 사업 시행 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리 처분 인가, 관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조사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 조사관으로 보통 외우는데 이게 3단계가 되게 중요한 단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관리처분 인가 나면은 이제 다들 이사를 가죠. 그걸 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착공하죠. 이주 착공. 그러니까 이주가 끝나고 철거할 때쯤 요쯤에 이제 일반 분양합니다. 요런 단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녹화방송 듣고 계신 분은 잠깐 멈추고 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조사관 이건 좀 기억하시고 관리처분인가 나면 이주, 철거, 착공한다.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조사관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조사관 세 글자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관 세 글자만 외우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는 추진위원회 단계, 지금 구역 지정만 됐으니까 지금 꼼꼼하죠? 이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도안 중일구역 이렇게 써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대장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성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남한산성이잖아요. 그쵸? 여기가 엄청나게 구릉지입니다. 되게 높은 곳이에요. 언덕배기 뭐 이렇게 말하죠. 다 언덕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언덕, 이쪽으로 가도 언덕. 여기는 얼마 안 되는 평지예요. 그래서 도안 중일구역은 평지에 있는 그리고 초역세권인 몇 안 되는 단지니까 여긴 사업성도 되게 좋을 거고 나중에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도안 중일구역. 도안 중일구역 바로 뒤에 하늘채 랜더스원. 요게 작년 말에 입주를 했어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편한 세상 금빛그랑 매종 여기가 최근에 입주를 했습니다.
은행 주공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인데 막 5층짜리 이렇거든요. 여기도 재건축을 좀 앞두고 있어요. 네,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지금 현재 도안 중일구역이 대장 아파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현재로만 보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바로 옆에 산성구역, 여긴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도 이제 포레스티아랑 동급으로 취급받을 것 같아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센트럴파크 자이앤 프루지오, 이름 되게 많네요. 네, 여기 자이 프루지오, 여기도 이제 곧 있으면 입주할 것 같아요. 10월 달에 입주할 예정이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네, 여기도 역세권에서 비교적 가깝죠.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없냐. 소액으로 하기에는 지정은 안 됐어요. 지정 예정입니다. 올해나 내년쯤에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단계가 똑같거든요. 태평 3구역, 뭐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 여기가 다 비슷한 시기에 지정 예정이었는데 두 개는 됐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성남시 사이트인데 이게 지정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지정되겠죠, 그쵸? 네, 올해나 내년 중에 되지 않을까. 세대수가 엄청나요. 9,000세대가 넘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상대원 2구역, 여기도 좀 저렴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할 때는 상대원 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금이 조금 적게 드는 편이에요. 입지는 좀 떨어지죠. 투자금이 더 들더라도 입지 좋은 데 사는 게 사실 정답이긴 한데, 하여튼 또 이렇게 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요런 데도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네들 같이 좀 들여다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시를 보면 이런 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아파트 실거래가, 이거 들어가는 법은 구글에다가 아실 치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해서 나오는 데 있거든요. 네, 요거 클릭하면 요 사이트가 들어가집니다. 이게 뭐 이것저것 다 켜 있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막 이런 게 켜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그냥 다 끄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되게 깔끔하죠. 네,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단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이런 게 다 8호선이거든요. 8호선 위쪽으로 쭉 가면 지금은 현재 모란역에서 끊겨 있잖아요. 그쵸? 모란역이 종점인데 모란역부터 서울 방향으로 쭉 가면 어디까지 가죠? 네, 여기서부터 서울이죠. 장지역, 문정역, 가락시정역 뭐 이렇게 가서 네, 암사까지 현재 가죠. 근데 암사에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리 쪽으로 해서 다산 신도시 네, 이쪽까지 앞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되게 호재가 있겠죠. 잠실까지 가는 건데 이게 저까지 연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노선입니다. 8호선 또한. 8호선의 단점은 성남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서 좀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성남엔 이점이잖아요. 그렇죠? 성남에는 여기 있어서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8호선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는 구리 뭐 그쪽으로 확장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쪽에 판교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판교에 가면 여기서 또 신분당선 타면 서울도 금방 가고 하니까 괜찮죠? 좋죠? 네, 요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8호선과 가까운 곳들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래서 8호선과 가까운 곳들, 이런 곳들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가 수진 1구역, 여기 써있죠. 신흥 1구역. 그리고 여긴 도한 중1, 여기는 그냥 원래는 중1이었는데 이미 입주했으니까 여기는 네, 하늘채 랜드스원, 아직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한 중1 구역이 네,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앞으로 대장이 될 것 같다고 한 곳 여기거든요. 어떠세요?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앞으로 주상복합이랑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 신흥역 이쪽이거든요. 빨간색이 좋은 건 이제 아시죠?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이렇게 주거를 개발할 때 주로 주상복합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뭐 저층 구간은 뭐 1, 2, 3, 4층 뭐 여기 보통은 한 1, 2층인데 거기까지는 상가를 넣는 거죠. 상가는 저층일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거는 고층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아래쪽에 깔고 위에 이렇게 주거를 쌓는 거죠. 되게 고층으로 보통 짓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꽤 높죠. 네, 보시면 35층까지 예정돼 있어요. 괜찮죠? 네, 역세권에 35층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도 같이 지어질 예정인데 오피스텔은 많진 않아요. 한 240호 정도?
35층으로 높다 보니까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2,000세대. 괜찮죠? 효성과 진흥에서 지을 예정이고 입주가 2022년 예정이에요. 보통 일반 분양되고 3년 후쯤 입주를 하거든요. 아까 일반 분양 언제 한다고 했죠? 일반 분양? 2주 한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고 한 3년 정도 건물 올리는데 한 3년 걸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예측해 보세요. 2026년에 입주 예정이면 분양은 언제 할 것 같으세요? 분양 언제 할까요? 올해죠, 올해. 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분양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죠. 네, 여기는 좀 대장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로드뷰로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드론 가져가서 제가 좀 상세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요런 느낌인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 펜스 쳐놓고 뭐 이렇게 부시려고 하고 있죠. 이제 요게 한 3월 모습입니다. 요쪽은 아니에요. 네, 요쪽은 아니고 뭐 여기 뒤쪽인데, 네, 요게 이제 앞으로 여기 빨간색 요쪽이거든요. 지금 펜스 쳐놓고 이제 공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어떠세요? 평지죠. 네, 성남은 평지가 별로 없어요. 네, 평지가 되게 귀한 동네인데 뒤에 있는 요 아파트들이 하늘채 샌더스, 네, 샌더스원, 네,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네, 예전에 성남 중1구역, 네, 재건축이 이제 재개발이 다 끝났죠. 그 앞에 있는 상가들 완전 다 상가죠. 네, 빌딩들이죠.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이 무려 35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늘채 분들은 지금은 전망이 있겠지만 앞에 이제 35층 올라가고 나면은 전망이 좀 많이 가려지게 되겠죠. 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느낌이다.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보통의 성남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웬만한 데 가도 여기 좀 언덕이 느껴지시나요? 여기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엄청 쌩쌩 내려가거든요. 보통의 성남은 이렇게 다 언덕이 되게 많은데 남한산성이 있고 다 산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평지 구간이니까 인기가 되게 많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대장단지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대략 한 투자금을 좀 봐야 되는데 도안 중1구역 대략적인 분양가가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네, 대략적인 분양가가 나오면 이게 사실 모집 공고가 좀 나와야 알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일반 분양가 예상이 한 2,314만 원 정도 될 거다. 네, 2천만 원대가 나올 건 확실할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한 34평이다. 84 기준으로. 그리고 뭐 한 25평이다. 59 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 뭐 이렇게 된다. 84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분양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5평 같은 경우는 59죠. 한 5억 7천 정도. 그럼 뭐 되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인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인기가 어마어마할 거고 분당이나 성남에 청약 통장 가지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8억대 분양할 것 같고 여기는 한 6억 선에서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 4구역 이제 곧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여기가 한 84가 그러니까 34평 한 12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구가 한 8, 9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라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생활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좀 저렴한 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 분양이 꾸준히 성남 쪽에서 나올 텐데 관심 갖고 청약을 꾸준히 넣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에는 분양이 많으니까 청약을 생각하면 성남으로 미리 이주를 해서 당해라고 하죠. 해당 지역에 먼저 조건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당해에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기타 지역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당해 만들면 뭐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8억대, 6억대 뭐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요 정도면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뭐 이건 뭐 우리랑 관계는 없지만 조합원 분양가도 뭐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35층이다. 네, 뭐 되게 상세하게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일반 분양분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는 2주가 시작됐다. 네, 아까 사진 보셨죠? 네, 2주하고 그러니까 펜스 치면 2주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철거하고 착공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또 몇 달 지났으니까 제가 보니까 뭐 공사는 시작했더라고요. 네, 철거 중인 걸로 저번에 봤는데 자세한 거는 네, 제가 다음에 드론 가져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금 도안 중일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평지죠. 여기는 아래쪽은 평지, 위로 가면은 경사가 점점 급해집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가 수진 1구역, 여기가 신흥 1구역이거든요. 딱 봐도 그냥 지도만 봐도 어떻게 자를지 좀 보이지 않나요? 여긴 그래도 좀 큼직큼직한데 아주 작은 데들이죠. 여기가 단독주택으로 엄청 작은 데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략 한 요렇게 자를 것 같죠. 여기도 대략 뭐 요렇게 자를 것 같죠. 근데 그냥 보다시피 그냥 요렇게 해요. 네, 그냥 다 보이죠? 짜잘짜잘한 요 집들이 이렇게 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그럼 단독주택이고 역세권 근처니까 사업성이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너무 집들이 작아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작아서 사업성이 나쁘진 않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수진 1구역하고 신흥 1구역은 서로 좀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세대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수진이 5,600세대, 여기는 4,100세대. 둘이 합치면 뭐 한 9,800세대? 거의 만세대잖아요, 그렇죠? 만세대. 만세대면은 여기에만 한 3만 명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남 전체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성남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좀 낙후한 느낌이잖아요. 뭐 저는 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뭐 모란시장도 되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뭐 최근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란시장도 되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뭐 개고기 많이 팔고 막 냄새나고 뭐 더럽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많이 거기도 정비가 됐고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 생기고 소득 수준 높은 분들로 점차 계속 바뀌게 되면은 동네 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물론 이게 분당구가 많은 거긴 한데 성남시 전체로도 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네, 만세대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고층 아파트를 보통 다 좋아하니까 여기는 한 15층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0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여기가 좀 더 높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수진 1구역과 신흥 1구역은 좀 같이 가는 단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엄청난 대단지죠. 네. 아직 뭐 자세한 건 안 나왔는데 앞으로 요네들이 뭐 진행이 될 테니까 관심 깊게 지켜보면 되겠죠. 투자금은 3억 안팎 정도면 예전에는 좀 많이 들어갔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매물 가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물 궁금하면은 이게 네이버에 쳐보시기만 하면 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올려주십니다. 네, 너무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네, 요런 거 보고 전화해 보시고 임장해 보시고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실투자금이 얼마인지, 뭐 나중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이런 거 다 상세히 적어주시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억 5천만 원에 팔긴 하지만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월세죠. 여기 전세나 월세가 되게 쌉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융자까지 받는다고 치면 한 4억 5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네요. 그러니까 7월 11일이니까 최근이죠. 그래도 비교적 지금 8월 1일이거든요. 네, 6억 5천만 원, 6억 4천만 원 정도 있다. 근데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를 별로 못 받아가지고 투자금은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실투자금이 한 3억대 정도 네,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6억 5천만 원에 사가지고 뭐 DSR 받고 여기는 뭐 월세나 전세까지 놓으면은 한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남의 투자는 성남 구시가지 투자는 한 3억대 정도 바라보시면 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물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알긴 좀 어려운 거지만 가능성은 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억대 정도 여기 나오고 있죠. 되게 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검색해봐서 좀 열심히 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물건 막 4개씩 올려주시고 그러면 소장님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데 가시면 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들, 뭐 정보들 이런 게 대부분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 들은 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도 부동산 가서 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택, 여긴 대부분 다 주택들이 많아요. 여기 한번 로드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 가실 거예요. 요런 단독주택들 정말 작죠. 네. 요런 데들이 대부분입니다. 빌라도 있고 이래서 사실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라서 조합원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고 여기 막 5,000세대 막 4,000세대 하면은 세대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정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로 변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긴 그래도 역세권에서 멀지 않잖아요. 역세권 근처의 아파트니까 나중에라도 여기 3개 단지는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던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여기 도안 중 1구역, 여기는 역세권 단지들이라서 앞으로도 인기가 되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입주했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여기도 나중에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 살짝 뒤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흥 1구역의 뒷부분에 있는 집들보다는 네, 여기가 역세권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여긴 역세권 아파트예요. 네, 되게 가까운 편입니다. 네,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태평 3구역은 아직은 좀 너무 애기니까 네, 뭐 특별히 언급을 네, 더 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네, 생각해요. 이제 막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신흥 3구역이랑 네, 태평 3구역은 이제 막 구역 지정이 됐다. 태평 3구역도 역에서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신흥 3구역은 여기서 되게 가깝죠. 네, 그래서 여기랑 물론 투자금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이쪽을 더 좋게 봅니다. 신흥 3구역 네,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더 동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대원 구역들도 있고 뭐 이미 입주한 곳들도 있죠. 네, 금강 그랑 매종. 그러니까 여기가 작년 말부터 네,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 여기도 임장을 좀 가봤는데 이쪽으로 가면 대단히 그 고바위 쪽이에요. 여기 있는 데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하는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은 등산하는 느낌이다. 이쪽이 높다, 이쪽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엄청나겠죠. 네, 여기 한번 로드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세대가 엄청 많아요. 여기 5,000세대가 넘습니다. 5,320세대. 되게 큰 단지예요. 그래서 1, 2, 3, 4, 5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뭐 좀 경사가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 급경사가 좀 요 주변에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경사들이 되게 많다. 네, 주로 이렇게 언덕배기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로드뷰에는 그렇게 잘 안 나오지만 여기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렇게 V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데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경사가 느껴지죠. 여긴 좀 평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은 언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언덕이 되게 많은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금빛 그랑 매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의 언덕은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자체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뭐 누군가에겐 되게 단점이지만 네, 저처럼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운동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금빛 그랑 매종 그렇고요. 여기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원 2구역, 상대원 3구역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저렴하게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도 뭐 한 3, 4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럼 상대원 2구역의 단점은 좀 위치가 좀 애매하죠. 여기 뭐 지하철역도 이렇게 보면 가까워 보이지만 걸어가면은 매우 멉니다. 상당히 멀어요. 네, 이쪽에 뭐 단대오거리역도 뭐 되게 먼 편이고 위치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상대원 2구역, 3구역 보여드릴게요. 네, 상대원 2구역과 3구역인데요. 네, 되게 빠르죠.
여기 DLENC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뭐 이편한 세상 만든 대림 아시죠? 대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을 1년 전인가 2년 전에 바꿨어요. 5천 가구 대단하죠? 여기가 5천 가구, 이쪽이 9,489 가구. 그러니까 여기가 5천, 여기가 9,500 합치면은 한 15,000 되잖아요. 네, 엄청난 가구가 여기에 뭐 폭탄이 만들어지겠죠. 성남은 웬만하면 막 4천, 5천 막 이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대 수가 되게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늦습니다. 3구역은 많이 늦어요. 아직 구역 지정 고시도 안 됐어요. 구역 지정 고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원 3구역은 좀 투자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추천하고 싶진 않고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면 빠른 상대원 2구역 쪽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원 2구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재개발로 검색하면 매물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로 올리시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4가 한 7억 7천 입주권인데 추가 분담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2027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내년쯤에 분양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이주하고 뭐 이주 다음에 이제 철거하겠죠. 이주 철거 진행 중이니까 관리 처분 인가 난 거예요. 조사관 중에서 관리 처분 인가 났고 이제 이주 철거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금 보면은 한 4억대, 5억대 정도 들어가죠. 소액이 아닌데 84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속도가 빠른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 4억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여기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싼 게 다 팔렸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는 좀 중대형이 있어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는 101 타입, 이게 101 제곱미터거든요. 한 40평, 42평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물건들이 좀 일부 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여기 상대원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랑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상대원은 아무리 잘해도 금빛 그랑 매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거든요. 이 금액을 참고하셔서 상대원 2구역의 투자 가치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구 타입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5구 타입 매매가가 제일 싼 게 한 7억 4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전세가 제일 싼 게 한 4억 3천 정도. 그럼 한 4억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4억 정도 들어갈 거면 제 생각엔 상대원 2구역보다는 금빛 그랑매종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뭐 저는 들긴 합니다. 제일 싼 거가 매매 한 3억 3천 정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유지 매물이라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제일 싼 거는 한 뚜껑 매물이라고 하죠. 뚜껑 매물. 그러니까 시유지에 집만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추정 분담금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4 타입 신청을 했나 봐요. 보통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 먼저 하니까 74 타입으로 신청해서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얘는 그러면 추가 분담금 한 5억 정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투자금 3억 3천에다가 5억 하면은 한 8억대의 74 타입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죠. 상대원 2구역을. 저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금빛 그랑 매종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실투자금, 초기 투자금은 아예 대출 안 받고 한 4억 1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고 제일 싼 거죠. 분담금 한 5억 정도. 그래서 한 9억 1천만 원 정도 84 타입인 것 같아요. 이건 느낌상 84 타입을 취득할 수 있다.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모로 상대원 2구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원 2구역은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멀고 그렇다고 투자금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원 3구역도 있는데 상대원 3구역은 아직 매물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은 투자금은 당연히 덜 들어가는데 여기랑 차이가 상대원 2구역하고 대략 한 5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입주되려면 한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상대원 3구역은 뭐 그럼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너무 기니까 길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못 보고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3구역보단 2구역인데 2구역도 좀 애매하다. 제 눈에는 2구역보다는 금빛 그랑 매종이 나은 것 같다. 근데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빛 그랑 매종은 주택이잖아요.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한 12% 이상 내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상대원 2구역은 지금 뭐 2주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뚜껑 매물 막 이런 거는 4.6%의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뭐 입주권이라고 하죠. 요런 면에서는 투자금을 요런 거는 좀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대원 2구역 장점은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4.6%뭐 요거 정도 매력이 있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랑 매종이 낫지 않나. 저는 상대원 2구역이 금빛 그랑 매종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쪽이 좀 지금 현재 구 성남 쪽에 대장 단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쪽에 보면 산성역이 있거든요. 산성역은 사실상 거의 위례입니다. 여기가 다 위례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위례동 써 있죠. 여기 쪽은 위례인데, 위례에서 뭐 이제 남위례역 써 있죠. 여기서 뭐 되게 가깝잖아요. 그쵸? 물론 이 걸어가면 이 언덕이 있어갖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거리상으로, 절대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차로는 금방 가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산성역 주변이 현재 제일 시세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이 동네의 대장은 이쪽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재개발 산성구역 있죠. 여기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여기랑 여기는 좀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 84 타입 34평형 같은 경우에 한 12억대 정도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나중에 산성구역도 이 정도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죠. 이쪽에 프로지오인데, 자이 프로지오인가? 여기는 10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동네에 지금 당장 사고 싶다 하면 요거를 나중에 등기 칠 때 좀 싸게 던지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입주장에 사는 게 가장 보통은 저렴하니까. 근데 단점은 역에서 멀어요. 여기서 단대 오거리역 걸기도 좀 은근 멀고요. 여기 단지만 좀 가까우니까. 여기서 신흥역 가기도 좀 멀고요. 여기서 산성역 가기도 좀 멀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다 멀다. 이게 좀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에 나와 있나 좀 보실게요. 근데 뭐 거래는 거의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가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여기 보시면 P는 현재 한 2억 5천 정도 붙어 있죠. 이건 제일 작은 것 같고, 5구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5구 타입. 5구 타입 되게 많네요. 타입이 뭐 C1, 2, 3 막 이렇게 해가지고. 5구 타입에서 현재 제일 싼 게 8억이죠. 가격은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84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이 제일 큰 거네요. 여긴 좀 중소형 위주의 단지고 84 타입이 제일 큰 평수인데 한 10억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가 현재 매가가 분양권이죠. 분양권이 84 타입, 그러니까 34평이 한 10억 정도, 그리고 59 타입, 5구 타입이죠. 한 25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8억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포레스티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가격의 기준을 이 포레스티아로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최저가가 한 10억 5천. 근데 뭐 저는 자이 프루지오 10억 주고 살 바에는 5천만 원 더 보태서 포레스티아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5천. 5천만 원 차이네요. 그쵸? 아까 자이 프루지오가 10억 8억 이랬는데 여기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84 타입이 10.5억이고요. 그리고 5구 타입이 8.5억이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정도 가격이면 포레스티아가 지금 가격이 좀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전세는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가 대략 한 4억 9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뭐 대략 한 5억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대략 3억 5천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남, 구성남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뭐 재개발, 재건축도 좋긴 하지만 기왕이면 현재 대장 아파트인 포레스티아를 투자하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사실 좀 애매하죠. 뭐 취득세 12% 내면은 좀 이거는 좀 너무 부담이 크니까. 아까 상대원 2구역도 대략 한 갭이 4억 5천만 원 초기 투자금이 막 그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1주택이나 무주택자라면 요런 거 취득하면 뭐 취득세도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뭐 괜찮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갭이라면. 이게 84 타입이고요. 이게 5구 타입이거든요. 이게 자이 프루지오.
네, 이게 포레스티아. 포레스티아 요 정도면 되게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에는 이 재개발 써 있는 데 있죠. 이게 산성구역인데 최근에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좀 있었어요. 네, 산성구역 뭐 이거는 공사비 합의를 솔직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건설사가 이거를 좀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드니까 앞으로도 좀 인상이 일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많이 엄청나게 상승이 좀 됐죠. 445만 원이었는데 661만 원, 무려 한 50% 인상이 됐죠.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는 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미 돼 있는 포레스티아를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 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다 공사비 이슈가 다 있긴 하거든요. 네, 요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세 단지, 리딩 단지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레스티아, 여기에 산성구역, 여기에 자이푸르지오. 그러니까 신흥 2구역이었거든요, 원래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신흥 1구역이잖아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죠. 한 3억대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주택수 되게 많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흥 2구역이 자이푸르지오가 됐죠. 여기가 분양권이 5구 타입 8억, 84 타입 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호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흥 3구역인데 여긴 이제 막 구역 지정됐으니까 사업성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주공이 있어요. 은행주공.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갖고 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저층 아파트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도 있는데 저층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주공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동간 거리 보세요. 동간 간격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지 지분이 되게 높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편이에요. 5층 아파트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인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층 아파트들이 보이죠. 저층 아파트가 껴 있으면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은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체의 사업성은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긴 놀랍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이게 분양권도 아닌데 마피예요. 좀 특이하죠. 감정가가 워낙 높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서시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쯤에 쓰신 글인데 네, 되게 상세히 잘 쓰셔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주공, 아까 말씀드린 저층 아파트도 있고 주공 아파트죠. 근데 이게 현재 조합원이 2,100명인데 은행주공은 한 1,900세대인데 이게 주공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빌라도 일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0세대, 200세대 정도 들어가서 2,100명 이게 조합원 수고 나중에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은 한 3,2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수의 2배는 좀 못 되죠.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면 사업성이 잘 나오는데 이게 사업성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한 4,000세대 정도 분양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소형 아파트가 되게 많았어요. 소형이 많으면은 조합원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39제곱미터 뭐 이런 아주 작은 아파트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조합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조합원 수가 2,100명이면 사실은 한 4,000세대 정도 대단지가 돼야 되는데 한 3,200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사업성이 다소 떨어져요. 아니 5층짜리 저층 아파트라서 사업성 좋다면서요. 그나마 저층 아파트라서 그런 거고 이 소형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었죠. 그래도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일명 마피라고 하죠. 마피가 붙은 재건축 물건은 좀 되게 희귀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감평 금액이 되게 작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 힘든데 여기는 감평이 되게 높았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워낙 높게 나와서 오히려 마피입니다. 감정평가 금액 정도의 판매를 한다,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건축이니까 재건축 아파트 여기 은행주공 보이시죠? 되게 저렴해요. 상당히 착한 가격이고 제일 싼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는 아까 그 저층 아파트 3억 5천밖에 안 해요. 네, 괜찮지 않습니까? 3억 5천. 싸죠? 네. 추가 분담금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5구 타입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분담금이 더 들어가긴 하겠죠. 3억 5천만 원. 공시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요거는 마피는 아닌데 뭐 거의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3억 3,900만 원인데 3억 5천에 팔고 있어요. 이거 깎으면 깎아줄 것 같기도 하고 3억 4천에 팔라고 하면 피 없이 무피로 살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피가 안 붙는 게 되게 드문데 옛날에 많이 붙었겠죠. 근데 요즘에 분양가도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마피까지 갔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죠. 기보증금 월세 보면 6천이죠. 이게 월세라서 낮은 게 아니라 이게 워낙 작고 오래된 아파트라 가지고 전세가 한 6천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3억 5천만 원 매매를 하는데 전세 6천 끼고 하면은 투자금이 3억도 안 들죠. 한 2억 9천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투 금액이 좀 되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주공 아파트가 사업이 뭐 어긋난다, 이거 안 된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얼마 납부해야 되냐 이런 문제지 이게 안 될 수는 없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93%였나? 98%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을 이미 했어요.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났고 올해 말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이 한 거의 99%죠. 99%가 신청을 할 정도로 동의율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척이 이 정도면 되게 빠른 거예요. 무려 1년 전에 작년에 사업 시행인가 했는데 올해 관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 아주 빠른 편이다. 요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분명히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그건 참고하시고, 근데 재건축에 마피는 별로 없으니까 좀 소액으로 한 2억 9천, 2억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블로그 보시면 분이엘의 인상 이야기 뭐 요 블로그 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은행 주공하는 거고 조합원 분양가랑 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관심 갖는 게 5구랑 84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5구 타입 조합원 분양가가 한 6억 5천 정도 되죠. 그럼 아까 본 물건 제일 싸다고 그랬던 그 물건이 한 3억 4천 정도 간평가, 뭐 매매가도 이거 비슷하죠. 3억 4천 정도가 간평 가격이니까 물론 이렇게 비례율을 받아봐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만약에 100%다. 비례율이 100%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3억 4천에서 100%라고 치고 90% 80% 물론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100%라고 가정하면 내가 만약에 5구를 받는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추가금이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기 투자 금액은 한 2억 9천에다가 나중에 한 3억 정도 더 추가해서 총 6억 4천 들여가지고 5구 타입 은행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새 아파트로 받는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6억 5천? 아까 물론 자이프루지오보다 뭐 입지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8억이었는데 6억 5천이면 메리트 있지 않나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돈은 뭐 2억대니까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3억 4천이니까 대략 한 6억 정도가 플러스 되죠. 그럼 대략 한 10억에 사는 거죠. 84 타입은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3구 타입 작은 거 받는다. 3구 타입 근데 요거 사실 소형은 역세권이어야 되긴 하는데 요게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뭐 새 아파트니까 주차장은 잘 돼 있긴 하겠죠. 3구 타입을 내가 받는다고 치면은 추가 분담금이 뭐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6천만 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선에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죠. 요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39 이게 작은데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위례 신사선 연장선이 이 은행주공 근처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 근처로 위례 신사선 되게 좋은 노선이잖아요. 위신선. 위례 신사선이 요 앞으로 근처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추가금이 좀 많이 드니까 이렇게 작은 평수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은행주공 초소형 말고 조금 더 큰 거를 만약에 투자한다. 뭐 요 정도를 투자한다고 치면 한 28평 정도 되거든요. 간평가를 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나오나 한번 좀 보죠. 뭐 여기 한 21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9천만 원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억 정도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간평이 한 6억 정도. 이게 7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한 간평가가 한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싼 게 한 5억 2천만 원. 와, 이거는 뭐 진짜 싸네요. 그럼 이게 간평이 한 6억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6억 정도 받으면 5구 타입을 거의 뭐 간평이 6억이니까 비례율 100% 기준입니다. 90% 80%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리스크가 있으니까 참고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간평이 만약 6억인데 이거 되려면 추가금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매매가 본 게 한 5억 1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5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추가하면 5억 6천만 원에 5구 타입 25평을 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성남에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을 다 한 번씩 읊어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도 보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니까 그래도 되게 막연했던 게 아주 조금은 알겠죠. 나중에 제가 또 더 보강해서 더 디테일하게 현재 진행 상황이랑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언제쯤 입주할지, 뭐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될지 그런 것들도 추가해서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일반론을 더 말씀드렸다고 치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거 다 하면 1박 2일 방송해야 되니까 네, 이게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단지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